이 사연은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한 노신사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새벽녘 창문을 통해 비치는 햇살에 윤재욱은 눈을 떴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죠. 넓은 침실 안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40년 전부터 늘 그랬던 것처럼요. 재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중얼거리며 그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깊은 눈가의 주름들. 모두 4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평범한 티셔츠와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백만장자가 된 지금도 그는 화려한 옷보다는 편안한 옷을 선호했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으며 재욱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는 이제 막 30살이 된 젊은 남자였습니다. 아내 미영과 4살 아들 준호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던 그 시절. 행복했던 그 시간은 미영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암이었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습니다. 미영이 떠난 후 재욱은 혼자서 준호를 키워야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없어도 아빠가 있잖아. 우리 둘이 잘 살자. 어린 준호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나서며 그가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욱은 2개의 일을 병행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죠. 피곤했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준호를 데리러 갈 때면 재욱은 항상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장난감, 때로는 준호가 좋아하는 과자,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바둑판이었죠. 준호가 5살이 되던 해 재욱은 중고 바둑판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놀이로 시작했지만 준호는 바둑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아빠, 이렇게 두면 되는 거예요?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도 바둑을 잘 두는 편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규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차근차근 바둑의 기초를 가르쳤고 놀랍게도 준호는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준호야, 바둑은 인생과 같아. 한 수 한 수가 모여 큰 그림을 만들지. 때로는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희생해야 할 때도 있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법이야. 재욱의 말에 준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성숙해 보였습니다. 2 사람은 매일 저녁 작은 식탁에 바둑판을 놓고 한 판씩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특별한 의식이 있었죠. 경기가 끝나면 준호는 항상 바둑판의 왼쪽 아래 모서리에 하얀 돌을 하나 놓았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거야, 준호야? 아빠랑 나만의 비밀 자리요. 여기에 돌을 놓으면 다음에도 우리가 또 바둑을 둘 수 있어요. 순진한 준호의 대답에 재욱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그들만의 작은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준호는 항상 그 자리에 돌을 놓았고 재욱도 그 의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6살이 되던 해 재욱은 TV에서 실종 아동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부모와 헤어져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 뉴스를 보며 재욱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절대로 준호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날 이후로 재욱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준호의 손을 꼭 잡고 다녔고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재욱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면에는 수많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죠. 6살 생일 파티, 바둑을 두는 모습, 공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 시장에 가기 전에 아파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들의 마지막 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재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탑골공원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재욱은 준호와 함께 남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미영의 기일을 앞두고 제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죠. 손에는 장볼 목록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준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시장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빠 손 꼭 잡고 있어. 네, 아빠. 준호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재욱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조그만 입에 나니가 빠진 자국까지도요.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좌판마다 물건들이 가득했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로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재욱은 목록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구입해 나갔습니다. 쌀, 과일, 고기. 미영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하려 했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머, 이거 싱싱하네요. 얼마예요? 재욱은 배를 고르며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 단 몇 초였을까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재욱은 준호의 손을 놓았습니다. 물건값을 지불하고 준호에게 배를 보여주려고 뒤돌아봤을 때 준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준호야? 당황한 재욱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준호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재욱은 물건들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준호를 찾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이리저리 누비며 아이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다급한 모습에 놀라 길을 비켜주었지만 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없어졌어요. 6살짜리 남자아이인데 파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재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상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그런 아이는 못 봤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재욱은 시장 곳곳을 뒤지며 준호를 찾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준호의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고 재욱도 그들과 함께 시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재욱은 준호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침대, 귀여운 인형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바둑판.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준호는 없었습니다. 재욱은 바둑판 앞에 앉아 왼쪽 아래 모서리에 하얀 돌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들만의 비밀 자리예요. 준호야, 어디 있니? 아빠가 곧 데리러 갈게.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준호를 찾아 거리를 헤맸습니다. 실종 아동 포스터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재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일했고 돈을 모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실종 아동 찾기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 준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준호가 살아있을지도 몰라. 그 희망 하나로 재욱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건설업에 뛰어든 재욱은 놀라운 사업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작은 하청업체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30대 후반에는 자신의 건설회사를 설립했고 50대에 이르러서는 대형 건설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성공과 부는 그에게 찾아왔지만 준호를 찾지 못한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재욱은 매년 준호의 생일이 되면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탑골공원에 가서 노인들과 바둑을 두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둑을 두며 준호를 생각했죠. 회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탑골공원의 단골 바둑꾼 중 한 명인 박 노인이 재욱을 반겼습니다. 재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도 한판 둡시다. 바둑판 앞에 앉은 재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쯤 46세가 되었을 테니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바둑을 두고 있을까? 회장님 차례입니다. 박 노인의 목소리에 재욱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바둑돌을 집어판에 놓았습니다. 바둑은 항상 그에게 준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그는 항상 왼쪽 아래 모서리에 하얀 돌을 하나 놓았습니다. 박 노인은 그의 이런 습관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의식이 있는 법이니까요. 시간이 흘러 70세가 된 재욱은 회사의 경영을 후임에게 맡기고 은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준호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소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그를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재욱은 평소처럼 탑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간단히 준비를 한 후 운전기사에게 부탁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특별한 행사라도 있나요? 재욱이 공원 입구에서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젊은 바둑 고수가 와서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구경하러 몰렸죠. 재욱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먼 곳에서도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탑골공원 한쪽에 마련된 바둑판 주변으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재욱은 천천히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나이든 신사의 위엄이 있어서인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재욱은 앞쪽으로 나아가 바둑판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바둑판 앞에는 젊은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죠. 까만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진지한 표정. 그는 공원의 바둑고수로 알려진 김노인과 대국 중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젊은이 누구입니까? 재욱은 옆에 서 있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오, 모르십니까? 요즘 바둑계에서 떠오르는 신의 강민우라는 청년입니다. 아마추어지만 프로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군요. 강민우. 재욱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민우의 바둑 스타일은 공격적이면서도 치밀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준호에게 가르쳤던 방식과 비슷했죠. 이번에는 백을 어디에 둘 것인가? 김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판세는 이미 민우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신중하게 돌을 놓았지만 민우는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합니다. 10여 분 후 김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주변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김노인에게 예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민우는 바둑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재욱의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민우는 왼쪽 아래 모서리에 하얀 돌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들만의 비밀 자리예요. 재욱은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순간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괜찮으십니까? 옆에 있던 노인이 재욱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욱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고 눈물이 그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저기, 저 청년. 재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재욱에게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재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아팠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민우를 가리켰습니다. 저 청년. 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했고 민우 역시 이 상황을 인지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과 재욱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바둑판에서 일어나 재욱에게 다가왔습니다. 재욱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지만 노인의 감정적인 상태를 존중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둑. 그 자리. 재욱은 겨우 몇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둑돌을 놓는 자리 말씀이신가요? 왼쪽 아래 모서리에. 재욱은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알지?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인데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재욱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가 40년 동안 찾아 헤맨 아들, 준호라는 것을요. 원래 이름은. 재욱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민우입니다만 사실 제가 입양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모릅니다. 그 말에 재욱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그렇다면 정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실종된 후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입양됐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혹시. 재욱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기쁨, 슬픔, 그리움, 안도. 4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욱을 부축했고 민우도 다가와 그를 도왔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제욱은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윤제욱이다. 그리고 난 4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어. 그 아이의 이름은 윤준호였지.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준호라고요? 제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6살 때 남대문 시장에서 잃어버렸어. 그리고 그 아이는 바둑을 좋아했지. 우리는 매일 바둑을 두었고 경기가 끝나면 항상 왼쪽 아래 모서리에 하얀 돌을 하나 놓았어. 그게 우리만의 비밀 자리였거든.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어떤 기억의 파편을 더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6살 때 강 부부에게 입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의 기억은 민우는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바둑을 두는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경기가 끝나면 왼쪽 아래 모서리에 돌을 놓습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그 습관을 따라하게 됐습니다. 제욱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내가 준호니? 제욱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가져다 주었고 다른 이는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제욱과 민우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혹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욱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6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이게 내가 실종되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야. 민우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 부부는 그가 입양되기 전에 사진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이 아이가 저인가요? 제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숙했습니다. 특히 눈매가 자신과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을 거야. 3개의 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제욱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의 아들 준호였습니다. 정말 내가 준호구나. 제욱은 떨리는 손을 뻗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웠지만 이 노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원 한쪽에 마련된 벤치에 제욱과 민우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흩어졌고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욱은 그저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새기려는 듯이요. 나도 마찬가지다. 40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인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재욱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눈물은 멈췄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정말 윤준호입니까?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이야. 내가 40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잃어버린 아들.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강 부부에게 입양되어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바둑의 재능을 보여 대회에도 나갔습니다. 행복한 삶이었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었을까요? 입양 부모님은 제가 6살 때 길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고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없었다고요. 재욱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 넌 그때 어렸고 아마도 충격을 받았을 거야. 시장에서 잃어버린 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입양됐는지, 아직도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민우는 재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아이였나요? 재욱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넌 항상 밝고 활기찬 아이였어. 너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래도 항상 웃고 놀았지. 특히 바둑을 좋아했어. 5살부터 시작했는데 놀라운 재능을 보였지. 기본적인 규칙을 알려주자마자 금방 습득했고 곧 나보다 더 잘 두게 됐어.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역시 어릴 때부터 바둑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입양 부모님도 그의 재능을 놀라워했고 열심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넌 항상 질문이 많았어.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지.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착한 아이였어. 다른 아이들과 장난감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 했지. 재욱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민우의 질문에 재욱의 표정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어머니 미영이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마음이 더 아름다웠지.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어. 너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 특히 그 눈매와 웃는 모습이. 재욱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영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미영은 아기 준호를 안고 있었고 재욱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이게 내 어머니야. 민우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자신이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재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암이었어. 너무 갑자기 찾아왔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어. 넌 그때 4살이었고 어머니가 왜 아픈지 이해하지 못했어. 그저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우리는 둘이서 살았어. 난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 두 개의 일을 병행하면서 너를 돌봤어. 힘들었지만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재욱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지. 남대문 시장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너를 잃어버렸어.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 난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 경찰에 신고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지.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 재욱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재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 언젠가는 널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지. 그 믿음 하나로 살아왔어. 일에 몰두하며 성공했고 돈을 벌었어. 그 돈으로 더 많은 탐정을 고용하고 실종 아동 찾기 재단에 기부했지. 하지만 결국 널 찾지 못했어. 재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연히 널 만나다니. 이건 정말 기적이야. 민우는 재욱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의 몸에 각인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당신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민우의 말에 만족했습니다. 당장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민우가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넌 어떻게 지냈니? 입양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어?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 부부는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저를 입양하셨다고 해요. 두 분 다 교사셨는데 저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바둑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우를 돌봐준 강 부부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바둑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바둑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바둑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강 부모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같은 해에. 그 후로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재욱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그는 민우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좋은 분들이셨을 거야. 너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부부는 정말 좋은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신 후 민우는 더욱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궁금증의 일부가 해소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우의 질문에 재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어떨까? 서두를 필요는 없어.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너무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그래요. 천천히 알아가요.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민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 내 연락처가 있어. 언제든지 연락해. 그리고 만약 괜찮다면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 민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락처를 드릴게요. 민우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재욱에게 건넸습니다. 재욱은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는 40년 만에 찾은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공원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민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재욱은 그 자리에 서서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아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슬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재욱은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살아있고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재욱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그날 이후 재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과 흥분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민우가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일까? 40년이라는 세월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 회장님, 오늘 일정이 있으십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재욱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원에서의 만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해. 재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그것도 미뤄.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재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그의 시선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으로 이룬 성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호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 그 목적은 달성된 것일까요? 재욱은 책상 위에 놓인 민우의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강민우, 바둑교실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재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나 윤재욱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도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 네. 어제 만났던. 그래, 내가 내 아버. 아니,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이야. 재욱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삼켰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불리기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어제는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많이 놀랐으니까. 혹시 오늘 시간이 있니?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 민우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은 괜찮습니다. 수업이 오후 6시에 끝나니까 7시 정도면 가능합니다. 재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그럼 7시에 만나자. 장소는 내가 좋은 곳을 알고 있어. 그들은 만날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욱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재욱은 정성스럽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특별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40년 전 준호와 함께 자주 가던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가족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식당 주인이 재욱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재욱은 가장 안쪽의 자리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올 거야. 주인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재욱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재욱은 긴장된 마음으로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시 민우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재욱의 눈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어서 와, 민우야. 앉아. 재욱은 민우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식당은 특별한 곳이야. 재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오던 곳이었어. 내가 6년 동안 살았던 동네에 있는 식당이지. 내가 특히 좋아했던 곳이기도 해. 민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식당이었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주 먹었다고요?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특히 돼지갈비를 좋아했지. 입 주변이 새까맣게 될 때까지 먹곤 했어.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돼지갈비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도 돼지갈비를 좋아합니다. 재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돼지갈비를 먹자. 재욱은 주인을 불러 돼지갈비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봐.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종 후 저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재욱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 경찰에 신고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지. 시장 주변의 모든 CCTV를 확인했고 목격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 재욱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 처음에는 1명, 그 다음에는 2명, 나중에는 5명까지. 그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너를 찾았지. 하지만 역시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 민우는 재욱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사업에 뛰어들었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더 넓은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서였지. 처음에는 작은 건설 회사를 시작했어. 그리고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지. 모든 것이 잘 풀렸어. 마치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았지. 재욱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너를 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어. 난 매년 내 생일이 되면 실종 아동 찾기 재단에 기부했어. 그리고 가끔 탑골공원에 가서 바둑을 두곤 했지. 그곳에서 바둑을 두면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느껴졌거든.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재욱의 헌신과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40년 동안 절 찾으셨다니.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포기한 적이 없어. 언젠가는 널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주인이 돼지갈비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맛있네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여기 갈비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맛있어. 그들은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때때로 재욱은 민우의 식사 습관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준호처럼 먹었습니다. 고기를 작게 잘라서 야채와 함께 먹는 방식이요. 당신은 결혼은 하지 않으셨나요? 민우의 질문에 재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어. 너를 찾는 것이 내 유일한 목표였으니까. 다른 가정을 꾸릴 마음이 없었어. 민우는 재욱의 대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 때문에 평생을 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백만장자가 되셨다고요? 재욱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렇게 됐네. 처음에는 그저 너를 찾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어느새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 하지만 모든 재산은 내 것이야.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내게 갈 거야.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재욱은 손을 들어 민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이제 막 다시 만났으니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결정하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직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날 탑골공원에 가게 되셨나요?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이었을까? 난 자주 그곳에 가서 바둑을 두곤 했어. 하지만 그날은 특별했어. 아침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지. 민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날 특별한 이유 없이 공원에 갔습니다. 그냥 바둑을 두고 싶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민우야. 아니, 준호야. 재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너의 삶에 다시 들어가도 될까?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저 가까운 사람으로라도.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천천히 알아가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까지. 마치 4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욱과 민우는 꾸준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함께 했고 점차 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때로는 공원에서 바둑을 두기도 하고 때로는 재욱의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우가 처음으로 재욱의 회사를 방문하는 날이었죠. 재욱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민우의 방문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지만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강민우 씨가 로비에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재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직접 로비로 내려가 민우를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민우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재욱이 밝게 불렀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돌려 재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아직 재욱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내 회사를 구경시켜 줄게.
재욱은 민우를 안내하며 회사 곳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첨단 설비를 갖춘 사무실, 휴게 공간, 회의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직원들은 재욱과 민우를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누구도 민우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네요. 민우가 감탄했습니다. 재욱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큰 것은 아니었어. 작은 하청업체로 시작했지만 점차 성장했지. 모든 것이 너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 민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재욱의 헌신에 매번 감동했습니다. 이제 내 사무실로 가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재욱은 민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럭셔리한 사무실이었지만 한쪽 벽면은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은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고 일부는 재욱이 탐정들에게 받은 보고서와 지도였습니다. 이게 다.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벽면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40년 동안 재욱이 그를 찾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모두 너를 찾기 위한 것들이야. 이 지도는 탐정들이 수색한 지역을 표시한 거야. 빨간색은 첫 해, 파란색은 2년 차, 녹색은 3년 차. 이렇게 계속 이어져. 결국 전국을 다 뒤졌지만 끝내 너를 찾지 못했어. 재욱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전국 곳곳이 다양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욱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매일 밤 너에게 쓴 편지야. 내가 돌아오면 보여주려고 썼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민우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그날의 날짜와 함께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너를 찾아 헤맸다. 시장 주변의 모든 골목을 다시 뒤졌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일은 꼭 널 찾을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 모든 페이지에는 비슷한 내용의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희망의 순간, 그리고 다시 절망의 순간. 그 모든 감정이 글자마다 묻어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욱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니까. 민우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재욱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욱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바둑돌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실종된 날 집에 돌아와서 바둑판에 놓아둔 돌이야. 우리만의 비밀 자리에. 민우는 바둑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의 기다림과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너도 선물을 가져왔구나. 뭐니? 민우는 자신이 들고 온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 재욱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바둑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용 크기의 바둑판이었죠. 함께 바둑을 두고 싶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실 수 있게. 재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바둑판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민우야.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도 많은 것이 전해졌습니다. 재욱은 민우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실 거야. 민우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요?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의 오랜 친구야. 내가 실종됐을 때부터 나를 도와준 사람이지. 그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항상 믿었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6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민석아. 재욱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재욱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네, 재욱아. 그리고 이분이. 민석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 준호야. 이제는 강민우라고 불리지만. 재욱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준호구나. 눈매가 미영이를 닮았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널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라고 할 때도 그는 끝까지 널 믿었지. 민우는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인의 눈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셔서.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를 어떻게 잊겠니? 내가 3살 때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었는데.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석은 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재욱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일을 처리할 시간이군. 민석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재욱의 오랜 친구이자 조언자였습니다. 여기 유언장이 있어. 내가 부탁한 대로 수정했어. 재욱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준호에게 상속하는 내용이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내 생각에는 아직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지금이 적기야. 이제 준호를 찾았으니 모든 것이 그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재욱은 손을 들어 민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건 내 결정이야. 넌 내 아들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해.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재욱의 재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노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재욱은 민우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민우야, 넌 내 아들이야. 혈연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도 내 마음은 변함없어. 넌 내 아들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해.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아, 준호야. 내 아버지는 널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 이것은 그의 진심이야.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동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재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하자. 민우는 고개를 들고 재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바둑판을 꺼냈습니다. 한 판 둘까?
민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바둑판을 펼쳤습니다. 민석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재욱과 민우는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스타일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공격적이면서도 치밀한 전략,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과감한 선택을 하는 모습까지. 과연 부자지간이군. 민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욱과 민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갈 무렵 민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얀 돌을 집어 왼쪽 아래 모서리에 놓았습니다. 재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재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재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들은 아버지라는 호칭. 그것은 그의 모든 기다림과 고통을 보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민우의 입에서 나온 순간 재욱의 세상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듣고 싶었던 단 한마디, 그 한마디가 마침내 그의 귀에 닿았습니다. 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민우는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단어가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처럼요. 재욱은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아. 재욱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떨렸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순간은 아버지와 아들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고 문을 닫는 소리만이 공간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군요. 민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재욱과 함께 보낸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재욱의 헌신, 사랑,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 그것들이 민우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고 결국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었지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민우의 질문에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항상 내 아들이었어. 내가 인정하든 말든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과 혼란이 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노인 윤재욱은 그의 진짜 아버지였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윤민우라고 불러주세요. 재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민우?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민우가 아닌 윤민우로 살고 싶습니다. 제 원래 성은 윤이니까요. 재욱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우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재욱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윤민우.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민우, 아니, 이제는 윤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입양 부모님께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민우의 질문에 재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너를 잘 키워주셨어. 나는 그분들께 정말 감사해. 하지만 내가 원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분들도 이해하실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부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민우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또 다른 사랑, 40년 동안 그를 찾아 헤맨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민우의 질문에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 내 이름을 공식적으로 변경하고 내 아들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면 어떨까? 재욱의 제안에 민우는 놀랐습니다. 함께 사는 건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욱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서두를 필요는 없어.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다시 바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물어봐.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종 후 저는 어떻게 강 부부에게 입양된 걸까요? 재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나도 정확히 알 수 없어. 경찰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가 없었거든. 하지만 내 추측으로는 아마 누군가가 널 발견했고 그 사람이 강 부부에게 알렸거나 혹은 고아원을 통해 입양됐을 수도 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여기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민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해봐. 재욱이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준호가 아닌 민우라고 부르시나요? 제 원래 이름은 준호인데.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익숙한 이름을 존중하기 위해서야. 넌 오랫동안 민우로 살아왔으니까. 갑자기 준호라고 부르면 너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우는 감동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의 감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호라고 불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재욱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버지. 재욱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사회 회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재욱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아, 그렇군. 곧 가겠네.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재욱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중요한 회의가 있어.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학원에 돌아가 봐야 합니다. 오후에 수업이 있거든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욱은 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자.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들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을 보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재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준호를 안내했습니다. 이제 곧 모두에게 널 소개할 거야. 내 아들로. 재욱의 말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도 큰 변화였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재욱은 준호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저녁에 보자, 준호야. 재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회사를 나와 밝은 햇살 아래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재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넓고 럭셔리한 저택이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한 사람만 살아온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어서 와, 준호야. 재욱이 현관에서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집이 정말 크네요.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재욱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너무 크지. 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야. 하지만 언젠가 내가 돌아올 것을 대비해 큰 집을 마련했어. 준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한순간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기가 내 방이야. 재욱은 2층으로 준호를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방이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오면 사용할 방이야.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꾸며놨지. 재욱이 문을 열자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은 넓고 밝았습니다. 한쪽에는 큰 침대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책상과 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커다란 바둑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올 것을 믿었으니까. 준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는 바둑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프로 바둑대회의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욱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식사할 시간이야.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두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요리하셨어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재욱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건 내 실력 밖이야. 요리사를 불렀지.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의 바둑 학원 이야기, 재욱의 사업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준호야, 사실 오늘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재욱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인가요? 재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와. 그는 준호를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지하실 안에는 무언가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재욱은 천천히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오래된 바둑판이 있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사용하던 바둑판이야. 내가 실종된 후 이 바둑판을 가장 소중히 보관했지. 준호는 조심스럽게 바둑판을 만져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떤 기억의 파편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바둑을 두던 순간, 웃음소리, 그리고 그들만의 비밀 자리. 기억나? 재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이지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재욱의 눈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그럼 한 판 둘까?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재욱은 조심스럽게 바둑돌을 꺼냈습니다. 까만 돌과 하얀 돌, 그것들은 40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준비됐니? 재욱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은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은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들은 다시 함께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긴 세월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요. 바둑판 위에서 검은 돌과 흰 돌이 춤을 추듯 오가는 동안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재욱과 준호는 말없이 바둑에 집중했지만 때때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준호가 경기 중간에 말했습니다. 재욱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널 가르쳤을 뿐인데 이제는 내가 스승을 뛰어넘었구나.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바둑을 두던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항상 그에게 바둑의 철학을 가르쳐 주던 순간들. 바둑은 인생과 같아. 한 수 한 수가 모여 큰 그림을 만들지. 때로는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희생해야 할 때도 있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법이야. 준호는 문득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선명하게요. 아버지, 제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요. 바둑은 인생과 같다고 하셨죠? 재욱의 손이 바둑돌을 쥐고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걸 기억하다니.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단편적인 기억들이지만 재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바둑돌을 내려놓고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해. 천천히 기억을 되찾아도 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아버지. 함께할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바둑에 집중했습니다. 게임은 치열했지만 결국 준호가 승리했습니다. 재욱은 기쁜 표정으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었지.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얀 돌을 집어 왼쪽 아래 모서리에 놓았습니다. 그들만의 비밀 자리예요. 이 습관, 정말 이상하죠?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건 우리만의 약속이었던 거죠? 재욱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만의 약속이었어. 매 경기가 끝나면 항상 그 자리에 돌을 놓았지. 그게 우리가 다시 만나 바둑을 둘 수 있다는 약속의 의미였어.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과 마음이 기억하고 있던 아버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네요.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운명이었을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 놓인 돌들은 마치 그들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요. 아버지, 이제 저는 정말 윤준호로 살고 싶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재욱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민우로서의 삶도 행복했지만
이제는 제 진짜 정체성을 찾고 싶어요. 윤준호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재욱의 눈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기쁘구나, 준호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천천히 결정해도 돼.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싶어요. 제 이름을 윤준호로 변경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재욱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재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하지만 아까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까는 조금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40년의 공백을 메우고 싶어요. 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그들의 포옹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마치 40년의 시간을 한 번의 포옹으로 메우려는 듯이요. 아버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욱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든지 말해봐.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싶어요. 재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사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40년 동안 일구신 사업을 함께 이어가고 싶어요.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고 작은 학원이지만 운영해 본 경험도 있으니까요. 재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니?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재욱은 기쁨에 넘쳐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렴. 모든 것을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다시 바둑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욱은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일 모든 직원들에게 널 소개하고 싶어? 내 아들로.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욱은 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널 소개하고 싶어? 내 후계자로. 준호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천천히 배우면 돼.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재욱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준비된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새벽녘 준호는 조용히 방을 나와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거실의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은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고 일부는 미영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그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잠이 안 오니? 재욱의 목소리에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고 재욱이 거실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조금 생각할 것이 많아서요. 재욱은 준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해해. 너에게는 큰 변화니까. 준호는 미영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재욱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웠어.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마음이 더 아름다웠지. 넌 정말 그녀를 많이 닮았어.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재욱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날,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미영의 갑작스러운 병과 이별까지.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5살 때 떠났어. 하지만 그녀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이름을 불렀지. 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야.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의 계획까지. 마치 40년의 공백을 한 번에 메우려는 듯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재욱과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차에 탔고 재욱은 준호에게 회사의 역사와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하청업체였어. 하지만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지. 오늘날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이야. 준호는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욱은 준호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 아들 윤준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는 준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다른 이들은 수군거리며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놀란 것 같네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갑자기 나타난 후계자니까. 하지만 곧 모두 널 받아들일 거야. 내 실력과 인품을 보여주면 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욱은 준호를 이사회에 소개했습니다. 중역들은 모두 놀랐지만 재욱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준호는 모든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했고 자신의 비전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IT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건설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중역들은 준호의 비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재욱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욱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재욱은 준호를 옥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야. 재욱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없이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산이나 회사가 아닙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40년 동안 찾아주신 그 사랑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재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내가 내 아들이라서 정말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재욱과 준호는 다시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바둑판이었습니다. 준호가 선물한 그 작은 바둑판이었죠.
한 판 더 할까? 재욱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준호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부터 매일 함께 두어요. 두 사람은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40년의 공백을 넘어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갈 무렵 준호는 하얀 돌을 집어 왼쪽 아래 모서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함께 바둑을 두자는 약속이에요, 아버지. 재욱은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제 우리는 항상 함께야.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두 사람, 그들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는 하얀 바둑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 아래 모서리에 그들만의 비밀 자리예요.